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의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북 포항의 다세대 주택에서 난 불로 50대 남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충남 서산의 도로에선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9일 만에 전화 통화를 하고 가자 전쟁의 상황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이 이어질 거라면서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2년 전 연임에 실패했던 우리나라가 3년 임기의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내년부터 UN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인들의 소개로 만났을 뿐 이후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명 씨를 소개한 걸로 지목된 이준석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 33일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1년 7월 초 자택에서 국민의힘 고위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 처음 만났다면서 얼마 후 또 자택에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를 데려와 두 번째 만났다고 했습니다. 소개자로 지목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에 명 씨가 역할을 했다는 JTBC 보도를 언급하며 명 씨가 어느 쪽 요청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알면서 장난치지 말자고 했습니다. 본인은 단일화를 반대했고 대통령은 장제원 의원 등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입장에서 뛴 만큼 자신을 통해 명 씨를 알게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2021년 당시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JTBC에 명 씨 전화를 받았더니 김 여사를 바꿔줬고 윤 대통령과 만나달라고 했다면서 자리에 나갔더니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함께 있었고 김 여사와 명 씨가 자리를 비켜줘 윤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람들이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직접 언급은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김 여사 관련 리스크가 커지자 공개 발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이 엇갈리고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주장도 역시 다릅니다. 명 씨는 취임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대통령과도 연락했고 7월 초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갈 때도 대통령의 차 뒷자리에 탔을 정도로 이미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과도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는데 명 씨의 주장을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 씨 역시 통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자는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운영하는 게 바쁜데 그러겠네. 대통령 그 예의가 아니고 그때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와는 취임 뒤에도 통화와 문자 연락을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체리 따봉을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요. 수시로 통화하고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을 시작하던 시절 개인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옆에 다가 마와라 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2021년 7월 4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만날 때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약속한 식당에 갔더니 명 씨가 있더라는 바로 그날입니다. 김정인 만나러 갔다 갔어. 차량 안에서 정치 현황 등 긴밀한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하고 대통령 뒤에 타갖고 가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어. 문재인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틀 뒤인 7월 6일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리하면 내하고 대통령하고 서 있지 앉았지 뭐. 집에서. 댁에서. 예. 보안이 걸렸던 이 만남이 당시 언론에 알려지면서 윤핵관과 책임 공방이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윤핵관들은 당의 아웃사이드인데 얘가 언론에 흘렸어요. 이준석이랑 원래 그런 놈이에요. 계속 이간질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려는 이른바 주도권 다툼이란 겁니다. 명 씨는 대통령이 이 전 대표나 자신보다 윤핵관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한 사람은 장제원 의원밖에 없는데 삼선 의원이 그런 걸 흘렸겠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서산 잠홍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엔 경북 포항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이곳에 살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0분 만에 불을 껐고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도시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용의자의 아랍계 거주 지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란에는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겠다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보복의 보복, 재보복의 재보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군사정보국 부대를 방문해 치명적이고 정확하고 놀라운 공격이 이어질 거라며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 발언 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9일 만에 전화통화를 재개해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It lasted about 30 minutes. It was 30 minutes long. It was direct. It was productive.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헤즈볼라와의 교전 중단과 가자 전쟁 휴전 필요성을 강조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도심에서는 계속해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이스라엘 중부 도시 하데라에서는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6명이 다쳤고 부상 정도도 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칼을 휘두른 용의자는 오토바이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스라엘 내 아랍계 거주 지역인 우말팜 출신의 이스라엘 국적자로 조사됐습니다. 하데라시는 학교와 유치원을 폐쇄하고 테러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된 야히야 시나르가 자살폭탄 테러를 재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빈번했지만 국제사회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 20년 가까이 중단됐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우리나라가 3년 임기에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습니다. 2년 전 연임 선거에서 처음으로 떨어진 뒤에 이번에 다시 선출된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또 인권이사회 세 곳에서 동시에 활동합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곧바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자리를 놓고 우리나라와 키프로스, 마셜제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개 나라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4위로 선출됐고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락했습니다. The following 18 states have thus been elected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a 3-year term: Qatar, Republic of Korea, Spain. 임기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연임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다시 선출돼 이번이 6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국내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자평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국제 인권 문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까지 3곳 모두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국을 순방 중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인 싱가포르 렉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는 정상급 지도자의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우리나라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싱가포르 렉처 강단에 섰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1시간에 걸쳐 강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하며 자유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인권,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오로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에만 집착하고 전체주의적인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어 당장 통일은 어렵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통일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어떤 상황의 변화와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선 경제와 안보,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대중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라오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또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넷플릭스의 요리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가 3주 연속 이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아시아권에선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수출, 이런 호평이 잇따랐습니다. 18개 나라에서 순위권에 든 흑백 요리사,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선 1위에 올랐습니다. 홍콩의 AM730은 칼럼을 통해서요, 한국이 단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40곳을 추가했고 한국을 여행할 이유가 생겼다면서 홍콩은 밀크티 대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자국 요리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만의 금주가는요, 대형 스튜디오, 넷플릭스의 투자, 또 셰프들의 비주얼을 인기 요인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부유해진 국가의 문화 수출이라면서 한식 그 자체에 가장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출연자인 에드워드 리 셰프는 한국 재료를 재해석해서 요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I made a decision on the plane ride over there that I wasn't going to cook anything that I have done in the past, 25, 30 years of cooking. I really only wanted to see what Korea had to offer. And I just kind of wanted to surprise myself. 흑백 요리사에는 우리 요식업계를 살렸다는 평가가 뒤따르지만 아시아 요리계에도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에 상륙하면서 플로리다의 주민 6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100년 만에 태풍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Winds will be fierce at well over 100 miles per hour, with storm surges reaching up to 15 feet, up to 18 inches of rain. It's looking like the storm of the century. 미국 남동부를 덮친 헐린에 이어 더 강한 태풍이 상륙할 거란 예보입니다. 우주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태풍의 눈,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짐작하게 하는데요. 플로리다의 휴양지인 포트마이어스엔 태풍의 영향으로 집에 지붕이 날아갔고 거리에는 태풍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밀턴은 최대 풍속이 시속 250km로 대서양에서 발생한 태풍 중 역대 5번째로 강력할 걸로 보입니다. 수백만 명이 대피령을 받았고 미국 정부는 주민들에게 안전 권고를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스위프트노믹스 이렇게 부릅니다. 테일러가 사용한 물건 덕에 엄청난 매출을 일으킨 기업이 화제인데요. 카드 단말기에서 끊임없이 영수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기업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사의 제품을 사용한 뒤 24시간 만에 매출이 3,500% 올랐다고 알렸습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 지난 7일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식축구 선수인 연인의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얼굴에 붙인 반짝이 죽은 깨 때문입니다. 2만 원 정도의 이 뷰티 상품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테일러는 공연과 음원 수입만으로 최고 부호에 오른 여성 뮤지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것도 이 팝스타의 손에 달려있지 않나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알 수 없는 식품의 광고를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것들이 많은데 이 광고를 막기 힘든 건 소셜미디어 광고를 차단하는 데 50일 넘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어 잇몸 영양에 도움이 된다며 반값 할인을 하니 얼른 구매하라고 부추깁니다. 콧물 기침을 줄여주는 비염 치료제라며 한 번 효과 보면 안 먹일 수가 없다는 후기가 적힌 광고도 있습니다.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헷갈리지만 모두 일반 식품일 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식약처가 적발한 소셜미디어상 허위 과장 광고 건수는 지난해 2,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배가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약 1,300건에 달합니다. 적발된 제품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는데 소셜미디어상 광고는 차단되는데 평균 55.7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1.7일이 걸리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비하면 32배 이상 느린 겁니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게시물 형태의 소셜미디어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단 후에도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알릴 의무가 없어 단순히 게시물 삭제라고 표기되는 데다 같은 계정으로 다시 판매 링크를 게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공간만 제공할 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당 광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위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요즘 학교에선 사건의 시발점을 듣고 왜 욕을 하느냐고 되묻고 금일 행사는 금요일에 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선생님 10명 중 9명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여러 명의 20대에게 가결, 무운, 이지적이란 단어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잘 아는데 그냥 가끔 회사에서 이제 보는 정도? 워낙 한자를 그냥 무운을 빌어 이것보다는 그냥 얘만 하는 것 같아요. 전 뜻은 몰라요. 이지적은 들어봤는데 무운은 아예 안 했어요. 한 교육업체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를 대상으로 가결의 뜻을 물었는데 61%가 뜻을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적, 무운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15%, 10%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낮다는 목소리와 연결됩니다.
초중고 교원 5,848명을 조사한 결과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일, 그러니까 오늘 등을 뜻하는 이 단어를 금요일로 알거나 왕복 3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혈연을 모르기도 했고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는 반응이 언급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스마트폰,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거나 독서가 부족한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거랑 이어져야 할 거라고. JTBC 황예린입니다. 연장 승부가 펼쳐진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LG의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벼랑 끝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KT의 마무리 투수 박영현은 완벽한 투구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35구의 역투를 펼쳤는데 5차전에도 꼭 등판하겠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8회 제가 투수 교체 미스로 게임을 망쳤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해주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가 5대5 동점을 만든 8회. 실점 후 또다시 2사 만루의 위기를 맞은 KT. 이강철 감독이 마무리 박영현을 마운드에 올립니다. 타석에는 신민재. 시속 151km의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박영현. 9회에는 공 7개로 세 타자를 모두 범타 처리했는데요. 연장 승부에 돌입하고도 계속 마운드를 지킨 박영현. 10회와 11회에도 완벽한 피칭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타자 신민재를 또 삼진으로 잡고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는 박영현. 결국 11회 말 팀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박영현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10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잡고 볼넷과 안타를 하나도 주지 않으며 LG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한 이닝 잘 막자고 생각했는데 좀 그게 간절했던 마음 같아요. 좀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저도 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던져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면 떨어지는 벼랑 끝 승부 속에서 박영현은 미스터 제로다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SG와의 5위 결정전에서는 1.1이닝 무실점 투구로 승리 투수가 돼 팀의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두산과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도 1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2차전에서는 1대0 한 점차 승리를 지키며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한 점차 승부 속 1이닝을 삭제하며 세이브를 추가했습니다. LG와의 4차전에서 투구수 35개를 기록했지만 박영현은 마지막 5차전에서도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 그대로 5차전까지 이길 수 있도록 더 준비 잘해가지고 완벽한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력의 LG냐 새로운 역사의 KT냐. 마지막 5차전은 금요일 저녁 6시 반 잠실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